안녕하세요, 여러분. 타로 도깨비입니다. 오늘은 올여름 나에게 생기는 극적인 변화, 그리고 올여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키워드, 이런 느낌으로 여름은 어떻게 흘러가나, 이런 운세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카드는 먼저 다 이렇게 뽑아놨고요. 카드 고를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고르셨나요? 카드 번호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2번, 3번, 4번, 1번입니다. 1번 분. 자, 1번 분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1번님의 과거의 모습을 잠깐 봤을 때는 좀 풍요롭게 있다가 좀 뭐가 한번 엎어진 느낌이거든요. 뭐가 한번 엎어졌다가 다시 또 괜찮아지려고 하는 시점인 것 같아요. 일단 1번님 자체가 좀 인기가 많은 사람인 것 같거든요. 사람들이 호불호가 없다고 해야 되나? 그냥 1번 되게 재밌지 않아? 1번이랑 같이 있으면 너무 좋아. 그러니까 1번님은 항상 사람들이 나를 찾는 거거든요. 내가 찾아도 사람들이 오케이 하지만 주로 사람들이 나를 찾아요. 내가 안 보이면은 1번 어디 갔어? 아니면 내가 좀 슬프거나 이러면은 무리에서 분위기가 확 바뀌는 거죠. 1번님이 기분이 안 좋으면. 솔직히 저는 1번님의 과거도 나쁘진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한바탕 크게 좀 마음고생을 제대로 한 게 있는데 오히려 그게 계기가 돼서 성숙해지고 1번님 자체에 변화가 온 것 같아요. 이 마인드가 변했다고 해야 되나?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었는데 어떤 일을 겪고 나서는 이게 보는 관점이 되게 넓어지셨어요. 그리고 본인이 그만큼 아파왔기 때문에 아픈 적이 있어서 그 아픔에 대해 공감을 너무 잘할 수 있는 거죠. 솔직히 저는 그 경험들이 1번님에겐 되게 아픈 시간이었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나에게는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 솔직히 1번님은 조금 내가 경험한 걸 위주로만 이해를 하고 내 기준에서 이해가 안 되면 이 고민 상담을 못 들어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고민 상담을. 뭔가 머릿속으로는 이해하겠는데 나라면 안 들어올 텐데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공감이 좀 안 되고 그랬지만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면서 받아들이는 것도 되게 많아지신 것 같아요. 전에는 조금 어떤 사람을 내 바운더리에 넣기 전에 항상 좀 재보셨던 것 같거든요. 왜냐면 1번님은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가 나 좋아서 찾아온 거잖아. 이런 느낌으로 사람들을 조금 재는 게 있었는데 이제는 좀 그런 모습은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거르고 걸러서 받았던 사람들도 나를 배신도 하는데 그냥 여기에 대해서 너무 생각을 많이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게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이 아픈 기간 동안은 누굴 만나는 것도 혹은 내가 하하호호 웃기도 힘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1번님이 되게 좀 회복력은 좋은 편인 것 같아요. 죽을 만큼 아파도 탄성이 좋아요. 이렇게 누가 나를 꾹 찌르고 떼면은 그대로 통 하고 금방 올라오는 거죠. 과거의 경험이 확실히 좀 많이 풍부해졌기 때문에 올여름 자체도 이 경험을 기반으로 내가 겪었던 사람을 기반으로 1번님의 생활 반경이 좀 변하는 것 같아요. 이 여름 자체가 나에게 완전 극적인 변화를 주지는 못하거든요. 아직까지는. 변화를 주기에는 너무 1번님의 삶이 좀 화려했다. 혹은 내가 가진 게 많았었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내 과거보다 극적으로 변하려면 과거보다 훨씬 막 극적으로 뭐가 이사를 가고 이렇게 크게 옮기지 않는 한 1번님은 과거가 지금 더 낫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 생각에 꼬리를 물면은 진짜 과거가 더 나아진 여름이 될 것 같거든요. 하지만 1번님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계속 이대로 지내면 안 된다라는 걸 본인도 알고 있기 때문에 금방
저는 이제 여름이 딱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벌써부터 뭐가 안 되는 것 같고 머리도 아프고 뭐 어떻게 지내야 될지도 잘 모르겠다. 막막하다. 이 생각은 솔직히 초여름에는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막 과거 회상하고 내가 뭔가 힘들게 뭔가를 하는데 얻어지는 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과거에 내가 누렸던 그 영광들이 지금은 상처로 남은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1번님의 상황을 조금 비유를 해보자면 1번님이 작년에 큰 감기에 걸렸어요. 그리고 이게 봄이 되고 이제 여름이 되면서 그 감기가 나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 여름이 됐다고 해서 그 감기가 확 나은 게 아니라 원래 이거 좀 더러울 수도 있으려나? 감기가 너무 독하게 들으면 노란 콧물 나왔다가 점점 맑은 콧물로 변하잖아요. 저는 그 과정이라 보이거든요. 근데 맑은 콧물이 나오니까 아직 감기를 나았다고는 할 수는 없겠죠. 아직 아픈 사람이잖아요. 그치만 나아가는 과정이잖아요. 아직 체감상으로는 난 아직도 기침도 하고 콧물도 나오는 것 같아 하면서 난 아직도 감기인 것 같아, 나아지지 않는 것 같아 라고 하지만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은 작년보다 우리 1번님이 많이 변했다는 거죠. 그리고 많이 나아졌다는 거. 이제 좀 덜 아프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1번님의 여름 키워드가 뭘까? 나를 대표하는 여름 키워드. 해시태그 인기 만점, 해시태그 사랑둥이.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1번님 자체가 본인은 좀 굳이 사람을 두려고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어떨 땐 혼자가 편하고 혼자서 잘 놀아요. 근데 자꾸 막 1번아 같이 놀러 가자. 1번아 난 네가 참 좋다. 1번아 이러면서 사람과 사람끼리 만나는 이런 만남의 장도 많고 그리고 내가 나의 재능을 뽐낼 수도 있는 그런 여름이죠. 사실 겉으로는 되게 순둥순둥하고 여기저기 친화력 있게 잘 붙어 다니시지만 속으로는 조금 어느 정도의 불과 칼이 있는 거죠. 웃으면서 그래 알겠어 하지만 속으로는 1번님이 좀 계산적으로 조금 머리를 굴리실 수 있거든요. 얘랑은 친해지면 안 되겠다. 얘랑은 조금 친해져도 괜찮겠다. 이 사람은 좀 멀리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런 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사랑받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티를 안 내기 때문에 1번님은 누가 나를 공격하지 않는 한 굳이 내가 먼저 공격하진 않아요. 대신 그렇다고 해서 공격을 못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속으로 봐주는 거죠. 너 이거 좀 기분 나쁘지만 내가 말은 안 하겠어. 하지만 넌 방금 나에게 기회를 하나 잃은 거야. 뭐 이런 느낌으로 속으로 카운트다운 하는 느낌? 우리 1번님이 어느 시점이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여름의 어느 시점에 확 뭐가 꽂히는 게 생기실 거예요. 어떤 아이디어라던가 나 이거 공부해야겠다. 아니면 나 이걸 해볼까? 하는 식으로 뭔가가 자꾸 샘솟고 이게 머릿속에 떠나지 않으실 건데 저는 그게 곧 우리 1번님에게 새로운 변화를 줄 수 있는 첫 시작인 것 같아요. 1번님은 조금 그러니까 과거의 상황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도 그렇고 애초에 가진 게 좀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뭔가 시작을 하려는 그런 욕심이 별로 없었거든요. 시작이라는 게 곧 나에게 이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1번님이 굳이 도전을 안 했지만 근데 올여름에는 1번님이 계속 나 이거 해볼까? 약간 좀 괜찮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하고 이거를 실행하는 실행력이 좀 높아져요. 참 좋은 타이밍에 이렇게 1번님이 아까 말했지만 사람들과 계속 둥글게 있다 했잖아요. 내 아이디어나 혹은 내가 어떤 계획에 있어서 그거를 추진력 있게 밀어주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1번님은 남들보다는 좋은 재주? 타고난 능력이라고 하면은 내 능력에 비해서 인정을 더 쉽게 받는 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1번님이 노력 안 하는 사람이란 건 아니지만 똑같이 노력을 많이 해도 1번님이 조금 더 남들 눈에 튀고 남들이 더 많이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좀 설렁설렁해도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1번님 성격도 설렁설렁하는 성격도 아니고 또 기대가 있는 만큼 그러니까 남들이 나에게 기대치가 높아진 만큼 거기에 부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1번님이 열심히 이것저것 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진짜 가벼운 취미생활도 저는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1번님께 드리고 싶은 말은 이 여름 자체가 1번님에게 막 그렇게 힘찬 에너지를 주는 계절은 아니거든요. 더우니까 움직이기 싫고
아, 이따가 해야지 이렇게 되고 조금 축 처질 수도 있어요. 오히려 여름이라서. 그래서 그럴 때는 너무 무리해서 움직일 필요는 없거든요. 1번님이 너무너무 답답하고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한다면 저는 1번님의 행운의 컬러를 갑자기 행운의 컬러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검은색, 회색.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니 이 여름에 검은색, 회색 너무 더운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 있지만 1번님에게는 올여름에 약간 행운의 색깔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색입니다. 올여름 나의 행운의 색은 그냥 그쵸? 검은색, 회색 요런 거라는 거죠. 꼭 그렇게 입을 필요 없고 꼭 그렇게 할 필요도 없지만 그냥 뭐 가벼운 뭐 팔찌라던가 이런 식으로 아 이거는 나의 화를 잠재워주고 나를 좀 더 릴렉스하게 해주는 안정감을 주는 그런 색이야.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번님이 이 과거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사람을 조금 안 믿는 게 있거든요. 사람을 안 믿는 사람은 주로 어떻게 하겠어요? 남들에게 안 기대잖아요. 그래서 뭐 색깔이라도 약간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좀 좋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과거는 우리 1번님이 조금 정체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활동을 안 한다. 아니면은 오늘 놀고 그냥 놀아버려. 놔버리고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이 올여름은 굉장히 생산적인 행동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만큼 돈을 좀 버실 건데 그리고 1번님도 아 이제는 좀 돈이 좀 필요할 것 같다. 돈을 좀 모아놔야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기회를 만들기도 하고 기회가 들어오기도 해요. 나의 키워드 자체가 사랑둥이 인기 만점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내가 그렇게 보여지려고 한 게 아니라 올 여름은 내가 그렇게 사랑을 받고 인기가 많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님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과거의 경험도 결국은 나중에는 이게 그래 그때 차라리 먼저 경험을 해버린 게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경험에서는 다 어떤 경우든 거기에 대해서 뭔가 깨닫게 되는 게 항상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게 1번님에게도 어느 정도의 자극을 줬을 거라 생각해요. 도끼를 끌어올려서 내가 더 열심히 살게 되는 계기가 된다던가 나는 저런 사람이 안 되어야지 하고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된다던가 여러 가지로 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우리 1번님이 그냥 올여름 자체를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재밌게 놀고 그 순간순간의 사이에 있는 사건, 사고가 있잖아요. 아, 사건, 사고 하니까 뭐가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사이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있을 것이고 행복한 일도 있겠지만 슬픈 일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그냥 그 순간순간과 삶을 조금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내가 그런 행동을 했다고 과거에 내가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해서 거기에 머물거나 그리고 그 과거가 지금의 우리 1번님을 괴롭히는 거는 제가 용납 못합니다. 제가 뭔데. 네. 이제 상처는 다 아물고 있는 것 같아요. 체감이 지금 되신 분도 있고 안 되신 분도 있겠지만 아물고 있습니다. 과거에 또 밝았던 모습이 다시 부활하는 느낌이라서 다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올여름은 그냥 마냥 즐기세요. 도전하는 것도 즐기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도전을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 올여름에는 우리 1번님이 좀 특이한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와 이거 한번 해보면 재밌겠다. 에이 근데 내가 지금 나이가 이래가지고 되겠나 아니면은 내가 뭐 이래가지고 뭐 되겠나 이런 거는 에이 아니에요. 일단 해보세요. 그리고 그게 또 우리 1번님이 예상치 못한 터닝 포인트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올여름은 우리 1번님에게 거의 인기 만점이라 했으니까 그만큼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새로운 인연도 많이 생기고 인연을 조금 많이 만드는 계절이기 때문에 빵긋빵긋 웃으시면서 좋은 인연들도 함께 이렇게 같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따로 뭐 더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지금까지
너무 고생하셨어요. 잘 버텨오셨고 내가 버틴 만큼 내가 뭔가를 얻어가겠다. 내가 버틴 만큼 정말 크게 힐링받는 계절이 되실 겁니다. 네, 1번 분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2번 분. 자, 2번 분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2번 분. 이 과거를 잠깐 보자면은 과거에 굉장히 좀 치열하게 사셨던 것 같아요. 치열하게 산 만큼 뭔가 이렇게 보상이 있다기보다 마냥 치열하게 살기만 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조금 정리한 인연들도 있고 나는 잘하려고 한 건데 좀 다투고 오해하고 좀 인간관계에 대한 피곤함, 피로도가 되게 높아져 있는 상태예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람 자체를 그렇게 곁에 많이 두려고 하는 사람도 아니시고요, 이번님이. 그리고 곁에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내가 거기서 정말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이번님의 성향이거든요. 굉장히 독립적인 사람이에요, 이번님이. 외로움을 타더라도 그 외로움도 나만의 것이라는 게 있어서 약간 이번님 자체가 진짜 독립적이죠. 그리고 과거의 엄청난 열정이 한 번 어떠한 일이 끝난 이후, 어떠한 인연과 끝난 이후 잠깐 그 열정이 식은 것 같아요. 다시는 그때만큼 내 열정이 다시 살아날 것 같지 않아. 그때만큼 그 사람들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이런 모습들이 조금 있긴 한데 올 여름에는 이 모습에서 어떻게 얼만큼 변하나를 봤을 때는 솔직히 우리 2번님 같은 경우는 한 여름 중순 혹은 좀 늦여름 거의 끝쪽으로 좀 가야 활동적이고 조금 더 긍정적인 모습이 나오는 거거든요. 2번님의 여름 키워드가 뭐냐면은 약간 해시태그 차가움, 해시태그 도도함, 해시태그 똑똑함, 그리고 한 번 더 해시태그 거리감. 곁을 더 안 내주는 느낌이에요. 전에도 그렇게 곁을 막 내주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젠 좀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차분하고 조용해진, 원래 좀 그런 이미지신 것 같은데 이번님은 좀 츤데레 같은 느낌으로 겉으로는 차가워 보여도 속은 되게 따뜻한 사람이거든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몰라주죠. 약간 표현에 있어서도 조금 서투신 것 같고, 그리고 이 속 안에 있는 감정 끄집어내는 게 좀 어려우신 것 같아요. 저는 그거를 좀 표현하는 이번님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번님이 베풀기 시작하고 이번님의 마음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내 삶이 풍요로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번님이 아무도 필요 없어. 인생은 혼자니까. 누굴 믿어봤자 또 배신당할걸? 이런 식으로 좀 부정적인 게 좀 더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마음을 잘 안 내어줘요. 아마 올여름이 된다고 해도 이 마음은 계속 가실 겁니다. 이번님은 척도 안 해요. 억지로 웃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척하는 사람을 본인도 싫어하기도 하고 본인도 그게 잘 안 되시는 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이번님의 이 말랑말랑한 마음을 남들에게 보여주는 게 이게 약점은 절대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좋아하죠. 하지만 이번님 자체가 여름에는 좀 굉장히 까칠하고 막 그렇게 하실 수는 있지만 저는 사람들에게 곁을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인생은 혼자야. 내가 혼자서 해야 되고 이건 내 일이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선을 긋고 혼자서 이렇게 하고, 누군가에게 뭔가 같이 협업을 해도 막 생글생글 웃는 게 아니라 그냥 딱 할 일만 딱딱딱딱 하는 느낌이거든요. 사무적이고 냉소적이다, 뭐 이런 키워드들이 막 보이는데 저는 이번님이 그래, 내가 올여름은 사람들도 좀 믿어보고 내가 좀 더 변해보자, 내가 조금 더 먼저 다가가보자, 이런 마음을 먹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뭐 이 리딩을 보셔도 아마 여름 중순까지도 우리 이번님은 꿈쩍도 안 하실 거긴 한데요. 그리고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에게까지 차가울 필요는 없거든요, 또. 내가 잘해준다고 해서 그게 오버하는 것도 아니고 남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참 신기한 건 이번님이 까칠한 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사람들이 이번님을 좋아해요. 똑부러지니까요.
자기 할 거 다 하고 남에게 피해 안 주고. 근데 인생을 너무 외롭게 사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누면 뭐든지 2배가 되고 반이 되고, 행복은 나누면 2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잖아요. 물론 이번님의 마인드는 그거거든요. 슬픔을 나누면 슬픈 사람이 둘이다. 하지만 이번님도 다시 한번 내가 그 당시 잃어버렸던 열정 혹은 다시는 이렇게 사랑 못할 것 같았던 그런 사랑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근데 시작도 전에 끊어버리면은 약간 그거잖아요. 어떤 사람이든 어떤 일이든 무언가를 시작했을 때 다들 그 과정과 끝을 알고 시작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물론 다들 생각은 똑같죠. 잘 됐으면 좋겠다. 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쁜 사람 아니면 좋겠다. 근데 다들 거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내가 좋은 선택을,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 것도 그 끝이 좋을 거라 믿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요. 처음부터 쟤는 안 좋을 거야. 이건 안 될 거야. 이렇게 마음을 정해버리면은 이번님은 변화 없는 여름이 되실 거예요. 이번님 자체가 달라지면은 삶이 달라집니다. 그렇다 해서 막 극적으로 막 변할 필요 없어요. 그냥 조금씩 해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런 걸 왜 하지? 아니면은 왜 이렇게 하지? 했던 행동들도 해보시고, 저는 이번님에게는 많은 도전이 곧 이번님의 삶을 되게 넓혀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번님은 했던 것만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먹던 것만 먹고. 근데 올여름은 이번님의 선택에 의해서 다 극적으로 변화가 될 거예요. 그 말은 내가 그만큼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겠죠. 선택을 안 하면 그만큼 결과가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면은 이 올여름이 점점 재밌어지실 거예요. 이게 되게 나쁜 줄 알았는데 되게 괜찮네? 이 사람 되게 별론 줄 알았는데 괜찮네? 이런 식으로 내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이 결과들이 좀 나오는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이번님 자체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까칠하지만 사람들이 좋아해요. 뭔가 이번님이 다가갈 수 없는 그런 벽이 느껴지지만 사람들이 이상하게 자꾸 올여름에 나에게 문을 두드리고 이번님 같이 뭐 해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이번님은 언제나 그래왔듯이 평상시에 이런 생활 루틴, 그러니까 성실하게는 사실 거예요. 계속. 과거의 상황 때문에 못 믿게 됐던 것들을 새로운 계기로 다시 믿고 새롭게 다시 또 시작할 수 있는 여름이 되니까요. 그리고 이번님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뭐 친구라던가 나와 싸워서 인연이 끊겼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좀 돌아오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친구든 애인이든 지인, 뭐 어떤 사람이든. 근데 그 중에서 이 사람과는 정말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상황적으로 멀어졌던 친구들은 다시 만나서 재밌게 놀면 되는 거예요. 뭐 연인도 마찬가지겠죠. 지금처럼 꾸준히 하시되 여러 가지를 도전을 해보시고 밝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막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진짜 그래요. 웃으면 복이 옵니다. 내가 겉으로 내는 에너지를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이번님이 그걸 조금 꾸미실 필요가 있는 거죠. 웃다가 보면은 상황도 재밌어지고요. 그러니까 좀 의식적으로 많이 웃으려고 하고 행복해지려고 하고 이런 거를 하다 보면은 정말 행복한 삶을 가고 있는 거거든요. 풍족한 여름이 되실 겁니다. 이번 분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3번 분. 3번 분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3번님은 이미 조금씩 변화는 많이 오셨던 것 같네요. 어느 정도 살면서 그렇게 손해보는 삶은 안 사셨어요. 왜냐면은 딱 손해 안 받을 만큼만 남들에게 잘해주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막 우리 3번님이 막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이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냥 적당히 주고받는 삶을 살고 나름 재밌게 사셨던 것 같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했고 하게 만들었고, 말도 잘하시네요. 빠르면은 올해 초, 올 봄, 혹은 더 빠른 분들은 작년부터 삶이 많이 변한 느낌이거든요. 근데 우리 3번님은
이렇게 급격한 변화에 좀 약한 사람이에요. 본인이 뭔가 즉흥적으로 뭔가를 계획해서 저지르기도 하지만 그 속도를 스스로 못 따라가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우리 3번님에게는 좀 급격한 변화가 좀 생기실 건데, 근데 그때 스스로를 좀 비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나한테 내가 안 하던 일을 시키게 된 거예요, 누가. 그래서 안 하던 거다 보니까 당연히 서툴죠. 근데 이제 여기서 나는 능력이 좀 부족한 사람이구나. 이런 거를 못하나?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잠깐 자괴감 같은 거에 좀 빠질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올 여름 자체가 우리 3번님이 조금 많이 약해요. 우리 3번님의 여름 키워드는 후회, 현실, 힘들다, 하기 싫다, 근데 해야 된다. 막 약간 이런 식으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해서 하는 것들이 좀 있으실 거거든요. 난 그냥 가만히 쉬고 싶은데 자꾸 막 너 이거 나가서 이거 좀 해와, 저거 좀 해. 이런 식으로 자꾸 나를 콕콕콕콕 찌른단 말이죠, 사람들이. 이 멀지 않는 과거의 삶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름이 되면서 조금 이 패턴이 조금 무너지는 건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쁜 게 절대 아닙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요. 기본 키워드를 이걸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3번님은 가지고 있는 걸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잘 안 움직이게 된단 말이죠. 돈도 안 쓰려고 약속을 좀 덜 잡고 안 나가고 집에 박혀 있는다던가 새로운 변화를 오히려 이 여름이 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시도를 했지만 여름이 되면서는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키기 바쁘고. 근데 와중에 자꾸 옆에서 누가 막 하래요. 너 이거 해야 돼. 너 이거 하면 진짜 잘 돼. 이런 식으로. 약간 우리 3번님에게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올여름이 나 이제 기회가 없다. 남은 기회가 얼마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여름이 진짜 그거거든요. 게임하면은 게임 목숨이 있잖아요. 목숨 하나 남았을 때 사람이 진짜 조심스러워지잖아요. 그게 우리 3번님의 상황인 것 같거든요. 이 올여름에. 하지만 이 한 번 때문에 나 진짜 이거 혹시라도 틀려가지고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 때문에 안 하게 됐을 때 이게 더 안 좋은 거예요. 이번에 내가 도전하는 무언가들, 이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내가 하기엔 무리일 수도 있고 혹은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기회가 아니면은 여름이 안 바뀌는 거죠. 이 상황, 내 상황을 바꾸려면은 그걸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함으로써 삶은 확 변할 겁니다.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걸 도전했을 때 내가 왜 이렇게까지 겁먹고 도전을 안 했지 생각이 들 정도로 여기에 발을 담그는 순간 혹은 내가 여기에 도전하는 순간부터 탄탄대로로 되는 거죠. 대신 저는 우리 3번님의 마인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 이거 아니면 진짜 끝난다라는 생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비유적으로 그런 거예요. 솔직히 3번님은 조금 편하게 살려는 게 되게 많거든요. 모두가 그렇겠지만 일 덜하고 돈 더 많이 받는 이거를 남들보다 이 부분이 좀 더 크세요. 그래서 어떤 거에 있는 도전도 전에는 좀 쉽게 되니까 항상 좀 적극적이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내 몸과 내 모든 시간을 쏟고 내 모든 집중력을 쏟은 게 조금 많이 없는 느낌? 왜냐면 기본적으로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3번님은.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크게 노력할 필요는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습관이 된 게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3번님이 노력도 안 하고 살아왔어요. 이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노력은 하지만 남들처럼 엄청 공부를 쳤을 때 14시간씩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1시간 바짝 공부하고 30분 쉬고 이렇게 해야 3번님이 좀 숨통이 돌아가기 때문에 막 잠도 안 자고 공부한다? 불가능하죠. 하지만 이 올여름에는 그런 마음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진짜 이거 아니면 나 끝난다라는 생각으로 시간이고 뭐고 다 투자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급격된 변화에 약하다고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3번님이 조금 시킨 것만 해요. 3번아 너 이거만 해? 하면 딱 이거만 해요. 옆에 뭐가 있던 간에. 이것만 했기 때문에 옆에 있는 게 뭔지 모르는데 옆에 이걸 시켰을 때 3번님이 당연히 좀 당황하죠. 그러니까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계획도 A만 짜지 말고 A가 안 됐을 때 뭐 B, C 이런 모든 플랜도 다 짜놓으시고 어차피 흐름은 우리 3번님의 편이라서 어떻게든 일단 잘 되실 거예요. 이 잠깐의 실현도 여름에 잠깐 반짝 힘들고 다시 괜찮았다가 다시 또 반짝 힘들고 이런 거라서 뭐 아무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이 3번님이 이 여름을 정말 헛되게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시점이거든요. 3번님이 어떻게 보면 이 타로 주제에 제일 걸맞는 사람이에요. 정말 극적으로 변하실 거예요. 내 삶이. 물론 지금 마음속으로는 어느 정도 좀 막혀 있는 것도 있고 뭐 금전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꼬여 있는 문제들을 생각하면은 정말 극적으로 변하실 거예요. 와, 내 삶이 이렇게 확 바뀐다고? 할 정도로. 대신 이 여름을 누구보다 열심히 사셔야 돼요. 예전에는 조금 게으르게 해도 뭐 알아서 잘 해결이 된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돈이 없어도 누가 자꾸 뭘 사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아니면 어디서 자꾸 돈이 나온다던가 이렇게 어느 정도 잘 돌아갔단 말이죠. 근데 올여름은 내가 진짜 죽을 만큼 했을 때 진짜 좋아질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이 좋은 사람이라 죽을 만큼 안 해도 돼요. 지금 뭐 어떤 상황에 처해 계시든 간에 그 상황은 무조건 나아지는 사람이긴 해요. 그렇지만 내가 노력을 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그 상황이 모면만 되겠죠. 그 상황만 잠깐 덮어지는 거겠죠. 극적인 변화는 없으실 거예요. 그냥 저번처럼 또 운 좋게 어떻게 일이 잘 풀린 거고 내가 어떠한 거에 대한 계획을 짜고 내가 여기에 미친 듯이 공부를 하고 혹은 내가 미친 듯이 일을 했을 때 3번님의 삶은 지금이랑 완전히 다르실 겁니다. 진짜 떵떵거리면서 BMW 몰고 막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사실 제가 차 종류를 많이 몰라가지고 예,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돈에 문제가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내가 보완을 하고 이렇게 미친 듯이 몰아붙이는 거 아니면 내가 이거 하나면 되겠다 하고 여기에 다 올인하는 거예요. 도박하라는 거 아닙니다. 이 시간과 정성을 쏟으라는 뜻이에요. 물론 3번님 같은 경우는 주식을 하셔도 어느 정도 운이 좋아서 아무거나 넣어도 조금씩은 오를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도 공부를 좀 더 하고 넣는 거는 좋다 생각해요. 올여름은 조금 쉽게 살기보다는 하루하루 정말 알차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 일정이 되게 심플하면은 복잡하게 만드세요. 자격증 공부도 하시고 내가 만약 취준생이면은 내 스펙을 쌓기 위한 모든 공부를 다 하세요. 그거 있잖아요. 천재가 노력하면은 아무도 못 이긴다 하잖아요. 노력하면은 진짜 인생이 변하실 겁니다. 자꾸 근데 이 별다른 얘기 없이 자꾸 인생만 변한다는 얘기를 해서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면 대박 날 것 같다 하면은 하세요. 일단 물론 하기 전에 꼼꼼하게 거기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셔야겠죠. 정보도 아셔야 될 거고.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진짜 죽을 만큼 열심히 하세요.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쓰시고 그리고 나왔을 때 여름이 다 끝났을 때는 우리 3번님 인생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솔직히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은 여름 끝나기 전에도 인생이 바뀌어요. 우리 3번님에게는 완전 큰 파도가 오는 건데 이 파도에 서핑 이렇게 파도 타기 이렇게 서핑을 잘 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냥 휩쓸려서 가는 대로 쭉 가느냐의 차이겠죠. 3번 분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4번 분 4번 분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4번님은 성격이 좀 많이 변하셨네요. 차분해지셨네요. 그리고 좀 내 것을 지키기 위해 좀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내 오해를 풀기 위해서, 내 편견을 깨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4번님 같은 경우는 좀 삶의 이 파도가 조금 많은 편이거든요. 어떨 때는 정말 예를 들어서 돈을 왕창 벌다 어떤 날은 또 돈을 확 없다가 왔다 갔다 친구들도 갑자기 싸우거나 이런 식으로 좀
가만히 있다가 생기는 돌발 상황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남들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4번님 성격 자체가 되게 예민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항상 긴장을 놓을 수가 없으니까 몸도 늘 긴장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좀 그런 일들을 많이 겪다 보니까 사람이 좀 무던해진 것 같아요. 덤덤하고 그래? 하면서 되게 그러려니 하는 마음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덤덤해진 우리 4번님의 여름의 변화는 어떨까를 먼저 봤을 때 일단 하나 봐드리고 싶은 거는 해시태그 무료함, 새 출발, 두려움, 심심함, 지루함 약간 뭐 이런 느낌? 그리고 마지막 드라마틱한 변화. 사실 이 4번님 리딩 전에도 어떤 리딩에서 좀 극적인 변화가 오는 그런 리딩이 있었는데 우리 4번님도 이번 리딩 주제에 너무 잘 맞는 사람이긴 하거든요. 4번님은 뭐냐면은 싹 한번 걷어내고 무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남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시작을 했다면 4번님은 그냥 진짜 다시 시작하는 거. 맨 땅에 헤딩하고 완전 다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타는 올 수 있겠죠.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삶이 있는데 뭔가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게 없는 느낌. 그 삶에서 겪었던 것들이 되게 허무하고 허상같이 느껴질 때가 있으실 건데 늘 말씀드리지만 모든 경험은 중요해요. 그리고 4번님은 누구보다 여러 가지 경험들을 너무 많이 해왔기 때문에 4번님 입장에서는 아니 나는 왜 이런 삶을 살지? 내 인생은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남들이 봤을 때는 되게 멋진 사람인 거예요. 와, 되게 단단한 사람이다. 저런 상황이나 저런 부분에서도 놀라지 않고 저런 부분에서도 되게 능숙하구나. 왜냐면은 뭐 4번님 입장에서야 너무 익숙한 상황이니까 능숙하게 대처가 되는 거고 오히려 여러 가지 경험만 남았고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없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경험만 막 힘들게 했는데 뭐 가진 돈이 없다던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다지기? 약간 내 기반을 다지는 시간들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 과거들은. 예를 들어서 엄청 뿌리 깊은 나무가 이제 곧 자라려면은 그 집안도 좀 단단해야 되고 영양분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랑 좀 비슷한 원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알찬 나무라 생각하면 돼요. 우리 4번님은. 근데 나도 여기 내가 어떤 땅에 뿌리를 내리려면 그 땅이 좀 깊어야 되잖아요. 내가 뿌리 깊은 나무인데. 땅이 막 요만한데 내 뿌리는 요만하면 쓰러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모든 것들, 내가 잃어버린 거라 생각했던 모든 것들, 혹은 지나버린 모든 것들은 다 우리 4번님의 걸음이 돼서 이렇게 단단하게 집안이 된 거예요. 형성이 된 거고. 그리고 이 올여름에는 이제 이 집안에 나라는 나무를 꽂는 거죠. 이 여름을 기준으로 우리 4번님은 좀 정착한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사람이든 어떤 거든 소속된다는 느낌이 좀 없었거든요. 4번님은 좀 떠돌아다니는 사람? 정착을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올여름에는 정착을 하게 되고 인연이 없고 뭐 내가 의지할 사람이 없었던 사람이었다면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된 인연을 만나는 거죠. 내가 정착할 사람을 만나는 거고 가정을 꾸릴 만한 사람이 나타나는 거죠. 뭐 결혼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 분이라면은 가정을 꾸릴 만한 사람이 나타난다. 이런 거죠. 그리고 4번님의 현재 좀 이미지적이라던가 여름 자체가 위태롭다라는 느낌은 들거든요. 새로 시작한 만큼의 뭔가 색다른 건 있지만 새로 시작했기 때문에 약한 건 있는 거죠. 나무도 그렇잖아요. 몇백 년 지난 나무는 막 엄청 단단한데 막 이제 막 태어난 아기 나무는 조금만 톡 치면 부러지잖아요. 그래서 이 올 여름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4번님에게. 그리고 4번님에게도 이런 변화가 다시 생길 건데 전에도 적극적인 부분들은 있었거든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그걸 결단 내리고 이런 건 되게 좋았지만 근데 그때는 조금 무대뽀였던 것 같아요. 약간 앞뒤 생각 안 하고 일단은 지르고 화내고 이런 거. 근데 여름엔 조금 더 젠틀하다고 해야 되나? 전과 다른 방식이 되는 거죠. 전에 겪었던 그 경험을 토대로 사람들마다 대응할 수 있는 그 기술이 좀 있어졌다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이렇게 사람들 마음에 들지 이런 걸 좀 잘 알게 되는 것 같아요. 4번님의 경험 데이터는 남들보다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이 경험이 우리 4번님을 굉장히 풍요롭게 만들어줄 거예요. 4번님이 그건 있어요. 너무 이 풍파가 너무 많았어서 주기적으로 번아웃이 오거든요. 이 여름에도 번아웃은 옵니다. 잠깐 와요. 몸이 못 쉬거든요. 몸이 힘들어도 계속 해요. 잠깐 번아웃 와가지고 하면서 뭐 잠을 12시간씩 자버리고 막 14시간씩 자버리다가도 그 다음날 되면 또 열심히 살아요. 그래서 이 잠깐 오는 번아웃은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내가 요번에 좀 무리를 했나 보다 하고 그래 내 몸아 우리 같이 쉬자 하는 마음으로 잠깐씩 쉬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거는 번아웃이 오기 전에 미리 쉬는 거. 내가 이만큼 했다 싶으면은 쉬고 좀 여유가 필요할 것 같은데 4번님이 좀 여유가 많이 없거든요. 덤덤한 거랑 별개로 사람이 좀 여유는 좀 없는 편인데 여유를 좀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좀 느긋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이제 시작하는 거고 이제 뭔가를 하는 거니까 당연히 엄청 오래 하던 사람들 혹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부족하다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미성숙한 것, 서툰 것도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이 과정을. 4번님은 여태까지 뭔가 과정을 즐기는 상황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치열하게 사느라. 그래서 좀 더 느긋하고 천천히 퇴근해가지고 와 힘들다 하면서 뭐 계속 폰 보면서 가지 말고 잠깐 한번 옆으로 둘러가지고 이렇게 사람 구경도 하고 간판 구경도 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비유적으로 그렇게 여유를 가지면 좋지 않을까요? 라는 거죠. 그리고 4번님은 보이는 성과 혹은 보이는 결과물이 없었을 뿐이지 다 약간 차곡차곡 다 쌓아놓은 그런 거거든요. 그 아기돼지 삼형제 있잖아요. 거기에 셋째가 집을 제일 늦게 지었잖아요. 벽돌집 지었잖아요. 결국은 늦었지만 누구보다 탄탄하게 결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시기가 이제 올여름인 것 같고 내가 나를 비관하고 뭐 내 인생 또 이렇게 되나 이렇게 하면은 안 바뀌죠. 근데 4번님은 파도를 이미 많이 탄 사람이라서 그리고 올여름에는 그런 열정도 다시 태어나실 거예요. 7.8기 이런 느낌? 오뚜기 내가 의지할 사람이 생기고 전에는 위태롭게 내 것을 지키고 되게 예민했다면 이 올여름에는 그냥 편안하게 가지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내가 가질 것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 뭘 하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그 다음 계획에 대해서 내 미래 계획을 조금 더 세우는 그런 느낌이 좀 보이거든요. 단기적인 계획 말고 장기적으로 좀 보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내 인생을 좀 더 체계적으로 구축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여름에는 그런 식의 마음이 좀 변하실 겁니다. 우리 4번님은 약간 행운의 컬러로는 노란색을 좀 가까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번 분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5번 분. 5번 분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5번 분은 삶이 대체적으로 참 밝았던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밝게 지내오시려고 했던 것 같고 밝게 지내오셨던 것 같아요. 스스로도 노력했고 실제로도 그만큼 밝게 잘 지낸 케이스? 좀 행복한 기억이 남들보다 더 많기도 하고 그리고 인생은 행복하게 살아야지 한 번 사는 인생 이런 느낌으로 또 지내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 자체가 조금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되게 본인만의 독특한 가치관도 가지고 있고 독특한 생각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좀 쉽게 주목받는 편인 것 같아요. 거의 뭐 살짝 연예인 느낌이긴 한데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연예인 못지않은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는 솔직히 5번님 같은 사람들이 SNS를 활용하면 좋죠. 뭐 유튜브를 한다던가 혹은 뭐 블로그 아니면 뭐 인플루언서 이런 거 해도 정말 잘 맞죠. 이럴 때가 아니고 일단 자 우리 5번님의 이 올여름의 키워드 나의 뭐 이미지라던가 이런 거는 포근함, 따뜻함, 너그러움,
이해심, 동정 뭐 이런 느낌이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굉장히 따뜻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약간 햇살 같은 느낌? 그것도 여름에 그런 쨍쨍한 햇살 말고 이 겨울에 몸을 녹일 수 있을 만큼 약간 따뜻한 햇살 혹은 모닥불 같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느낌이 올여름에도 지속이 돼요. 이 여름 버전으로 치자면 냉수가 될 수 있겠죠. 그만큼 남들이 5번님을 찾을 수밖에 없이 좀 대체 불가능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올 여름도 대체적으로 여전히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축복받고 축하받고 이런 모습들이 좀 많거든요. 이번에는 좀 내가 베푼 거에 비해선 조금 덜 돌아올 수는 있어요. 근데 뭐 5번님 성격이 꼭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니라서 그냥 좋으니까 주는 거고 도와주고 싶으니까 도와주는 거라서 그냥 재밌게 잘 지내는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조그만 선행들이나 이런 따뜻한 마음들이 나중에는 우리 5번님을 좀 더 크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있어요. 올여름엔 좀 우리 5번님이 좀 짠돌이 짠순이가 될 수 있다는 점. 가지고 있는 돈을 좀 전에는 그냥 뭐 퍼주고 좀 썼다면은 지금은 이 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가 어떤 사건이나 내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무너지지 않을 정도의 돈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돈을 좀 모으기 시작하실 거고, 그리고 저는 5번님은 해외랑 연관이 좀 깊은 사람이거든요. 이동수도 남들보다 되게 큰 편이에요. 그래서 뭐 출장이 잦다던가 해외에서 일한다던가 해외로 일하게 될 수 있는, 해외에 계신 분이라면은 한국이나 또 다른 이렇게 외국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재밌는 일이 있겠죠. 그리고 5번님 중에서는 결혼하는 사람도 있으실 거고 혹은 청혼을 받는다던가 약혼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곳에 대해서 소속이 되거든요. 이게 꼭 그리고 결혼이 아니더라도 내가 어딘가에 소속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져요. 그래서 우리 5번님은 계약을 정말 잘 하셔야 돼요. 계약서를 정말 꼼꼼히 보셔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거는 왜냐면 회사 혹은 거래 여러 가지에 대한 소속이 될 수 있는 거니까요. 이 계약을 할 때 진짜 계약서를 꼼꼼히 보시고 혹여라도 내가 조금 자신이 없다 싶으면 좀 변호사와 함께 상의를 해가지고 이 계약을 잘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마냥 나도 좋으니까 그래 너도 좋지 하고 좀 가볍게 진행을 했다가는 결국 손해는 우리 5번님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5번님은 좀 어디 갇혀져 있으면 되게 스트레스 받거든요. 집에만 있으면 몸에 가시가 돋는 사람이 이제 5번님인 거죠. 어떠한 상황으로 좀 많이 못 움직이게 되거나 좀 외출이 좀 자제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나만의 시간이 조금 줄어들 수 있는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오래 스트레스는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금방 다시 일어나실 거니까요. 대신 이것저것 조금 조심해야 될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위치가 점점 높아진다라고 생각했을 때 해가 점점 뜨잖아요. 해가 점점 뜬다는 거는 나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내 행동, 내 말 이런 거 하나하나가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고 논란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5번님은 굉장히 정직하게 사셔야 돼요. 5번님 자체가 원래 좀 주목받는 삶인 것 같아요. 내가 막 뽐내려고 안 해도 사람들이 좀 쳐다보고 얘기가 계속 나오는 사람이라서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그렇기 때문에 더 약간 나의 행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많이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번 여름은 5번님도 돈을 좀 아끼게 된다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생기는 또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너무 구두쇠처럼 굴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써야 할 때는 그냥 써버리고 이 돈에 대해서 아까워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라는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죠. 그리고 5번님은 이런 극복하는 능력이 되게 좋거든요. 상황을 극복하는 거. 근데 그건 있어요. 극복 능력이 좋은 만큼 내가 극복을 안 하면은 회복도 정말 느리거든요. 이 기분, 우울한 기분에 심취되면은 우리 5번님은 진짜 며칠이든 간에 우울해질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잠깐 한 2시간 울고 됐어 이제 괜찮아 하고 재밌는 거 보거나 좋은 생각하면 다시 또 웃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제일 단순한 삶을 살 수도 있는 사람인 거죠. 남들이 딱 부러워할 수 있는? 나라는 브랜드가 커지는 시기잖아요. 이미 그리고 5번님은 학창시절도 범상치 않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브랜드가 되게 옛날부터 뚜렷했던 사람이고 나만의 캐릭터, 나만의 이런 게 되게 잘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게 이번에 한 번 더 제대로 잘 되는 시기가 이제 이 여름인 것 같은데 그리고 잘 될수록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많이 베풀려고 하고 그리고 사람이 잘 되면 자꾸 위만 보잖아요. 위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근데 그럴수록 밑도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집안 이제 그러니까 가정이 있으신 분 혹은 가족에게 약간 경사할 일이 생기실 것 같아요. 이 올여름에. 돈이 좀 걱정이셨던 분들이라면은 돈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고 이 5번님 중에 솔로이신 분들이라면은 저는 솔직히 올 여름은 거의 그냥 연애보다는 일하셨으면 좋겠어요. 연애보다는 일, 연애보다는 공부, 연애보다는 내 개발, 내 시간 투자. 나 자신을 더 가꾸는 여름이 됐으면 좋겠어요. 뭔가 연애를 하려면은 해도 괜찮긴 하거든요. 인연운이 나쁘진 않아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뭔가를 시작하기엔 조금 위태로울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더 을이 되어야 하는 연애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리고 시기상으로도 이 5번님 자체가 되게 바빠질 거라서 그리고 돈도 잘 안 쓰고 싶어 하는데 연애를 하려면 연애하면 돈 많이 나가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근데 저는 그래도 연애를 하고 싶어요 한다면 저는 시기를 여름이 다 끝나갈 즈음 혹은 가을 이때가 연애가 되고 이렇게 이어지는 느낌이긴 한데 하지만 내가 그래도 저는 다 필요 없고 좀 연애가 제일 시급한 것 같습니다 하면 연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좀 더 너그러운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 이 사람을 막 얽매거나 이 사람에 대한 약간 좀 애착이 강해지면은 이게 좀 이어지기가 힘들어요. 적당히 조금 뛰어나야 서로 좀 잘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워낙에 따뜻한 사람이니까 우리 5번님이 하지만 너무 따뜻해서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남을 너무 배려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 생각이 남들보다 되게 섬세하고 깊어서 조금 예전에 우리 5번님처럼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좀 동심의 느낌 있잖아요. 옛날에는 조금 단순하게 생각했잖아요. 어릴 때는. 그게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걱정도 많고 생각도 많고 의심도 많아지실 건데 이 여름 자체가 5번님을 조금 나를 띄워주는 만큼 그만큼 나를 불안하게 하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계약서 이런 거 조심하라 했잖아요. 우리 5번님은 남들보다 약간 나쁜 사람들 만날 확률이 좀 높은 편이거든요. 인복도 좋지만 나쁜 사람들 만날 확률이 남들보다 높을 수밖에 없어요. 원래 좀 그렇잖아요. 인기 많은 사람들한테 항상 좋은 사람만 보이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좀 더 꼼꼼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들과 인연을 맺을 때 너무 나는 이 사람이 좋으니까 이 사람도 날 좋아하겠지 이런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생각보다는 사람에 있어서는 조심할 필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걸 결정하는 거에 있어서는 좀 단순하게 생각하셔도 되는데 사람에 의해서는 조금은 조심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은 좀 듭니다. 남들보다 상처를 좀 잘 받는 편이기 때문에 남들이 하는 말들은 그냥 잘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무리해서 뭔가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렇게 있는 것도 알아서 다 잘 되고 있고 오히려 5번님은 적당히 해야 더 잘 되는 느낌? 내가 막 무리해가지고 뭐 사업이 잘 되고 있으니까 이 사업을 확장시키고 막 이것저것 하면은 이게 오히려 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5번님은 하루에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정해져 있어요. 남들처럼 막 며칠 이런 걸 당겨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루에 이만큼 일하거나 공부하고 이만큼 또 쉬어줘야 되는 사람이라서 그리고 남들보다 에너지가 되게 폭발적으로 잘 쓰시기 때문에 쉬는 것도 되게 많이 쉬어줘야 돼요. 사람들이 날 찾는다고 계속 나가다가 이게 사람이 또 되게 예민해지고 이렇게 변하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띄엄띄엄 놀고 술 같은 것도 막 술 약속이 예를 들어 일주일에 막 4번씩 잡혀도 한 2번만 나가고 내 몸을 혹사시키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여름입니다. 우리 5번님 뭐 이 올여름만 살 거 아니잖아요. 앞으로 이제 몇십 년을 이렇게 계속 사셔야 되는데 이 올여름에 모든 에너지를 안 쓰도록 조금 조절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순탄히 잘 돌아가는 인생이고 그런데 내가 무리해서 뭔가 인연을 억지로 많이 늘리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있는 사람들 잘 챙기면은 알아서 나중에 또 때가 되면 사람들이 찾아오고 인연이 되고 연인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솔직히 뭐 외로우신 분들도 저는 그냥 원래 이제 내가 애인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그 정도의 노력까지만 하던가 아니면은 그냥 본인만 계속 커리어에 집중하고 나 자신에 대한 시간을 많이 쓰면서 있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생겨요. 어차피 그리고 우리 오버님은 자만추 스타일이시기 때문에 기다리시면 돼요. 그냥 저는 정확하게 얘기해 드리면은 연애할 때는 아닌 것 같거든요. 내 자신의 브랜드를 좀 더 키우는 그런 시점. 대신 너무 내가 천천히 이렇게 키울 수 있는 거를 무리해서 이것저것 그러니까 문어발식으로 하면은 안 됩니다. 오버님에게 필요한 거 초심. 내가 처음에 어떤 걸 하고자 했을 때 그때 그 초심을 잃으면은 욕먹어요. 오버님은 초심을 절대 잃으면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오버님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리딩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여름이다 보니까 다들 처지시죠? 저는 오히려 여름이라서 더 막 활동적으로 된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저도 뭔가 살면서 워라밸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 생각을 했는데 올여름은 조금 굉장히 열심히 살아보려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업로드가 계속 비정기적으로 올라갈 것 같아서 제가 아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전업이 아니다 보니까 원래 일, 그다음에 개인 상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계속 비정기적으로 되는 것 같은데 계속 주기적으로 시간을 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올라가는 영상이 거의 1시간 내외다 보니까 편집본이 이래서 그렇지 저 생각보다 리딩을 진짜 많이 하고 길게 하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다 자르는 거예요. 너무 말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한 리딩당 길 때는 막 30분씩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한 번 리딩 영상 찍는 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여지고 저도 이렇게 제네럴이라고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더 열심히 제네럴이니까 더 막 여러 상황 혹은 더 열심히 보려고 하니까 한 번 찍고 또 찍기가 힘든데 근데 저는 또 마음에 안 드는 영상 있으면 또 지워야 되거든요. 못 봐요. 물론 지금 업로드 된 것들 중에 반 이상을 마음에 안 들어 하지만 그것도 여러 번 너무 많이 시간이 지체될까봐 그냥 너무 기다리실까봐 올렸던 것들이라서 늘 이때 올릴 기회였는데 못 올렸을 때나 이럴 때 저도 너무 스트레스 받거든요. 제 계획에 비해서 제 리딩이 너무 만족스럽지 않아서 그래서 이걸 안 쓰고 싶어서 하는 그래서 너무 늘 기다려주시는 분들께 늘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결론. 더 열심히 할게요. 제가 올여름에는 더더더더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해보고 제가 더 열심히 하고 그러면은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봐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밤, 좋은 하루 되시고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조명은 좀 죄송합니다. 제가 좀 색다른 걸 해보겠다고 집에 있는 무드등을 이렇게 켜봤는데 조금 어색한 듯 하네요. 이 그늘이 조금 신경 쓰이실 수 있겠지만 그럼 안녕히 계세요.